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출발합니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자, 간밤에 이제 PC 물가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이 나오면서 이제 연내 금리 인하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좀 생겼습니다. 어제 2분기도 끝나고 6월장도 끝났습니다. 6월 기준 코스피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거든요. 6%의 상승을 보였지만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굉장히 미미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기조대로라면 다가오는 7월 우리 코스피는 기대해봐도 될지 코스닥도 함께 기대해봐도 될지 잠시 후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무방 기회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잠시 후에 좋은정보위원과 돌아올게요. 머니투데이 방송 베스트 어드바이저시죠. 오늘도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어렵지만 나쁘지 않게 보낸 것 같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또 시장 복귀하면서 네.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반기가 끝났잖아요. 네. 어떻게 좀 예측해 볼까요? 네, 뭐 반기야 우리가 좀 저같이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은 뭐 이렇게 에이. 복귀하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6월 달 하나만 봐도 네. 그냥 아까 우리 주리앵커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코스피는 상당히 좀 좋았는데 코스닥에서 힘을 못 써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제가 6월 달 양봉을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역시 코스피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교적 큰 양봉이었죠. 근데 코스닥이 정말 아주 미미하게 아주 개미 허리처럼 가느다란 그런 양봉이 났어요. 그럼 뭐 양봉이라 할 수도 없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종목 장세가 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물론 뭐 반도체 뭐 일부 종목별로 등락이 있긴 하지만 트렌드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상향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K-뷰티 화장품이죠. 그다음에 또 K-푸드, 그다음에 또 전력 인프라, 또 일부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순환 상승을 이루면서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뭐 오늘 이제 6월을 마감하는 그런 날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월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 제가 이제 무방 그 타이틀 주제에도 썼던 것처럼 7월은 코스닥이 기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기회라 하더라도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길목 지키는 전략이 중요하다.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하게 보느냐. 신규 상장주를 비롯해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거의가 낙폭 메리트를 만족했어요. 예, 그런 종목들 또는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장 전체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한번 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강하게 상승이 일어났죠. 그래서 역시 이제 일거 차트상 이제 2,800포인트를 넘어서고 눌림에서 11선을 깨지 않고 강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되고 월봉을 보셔도 역시 양선이 났죠. 이 역전내 망치 음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새겨줘야 될 그런 캔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어려웠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차트 모양을 보이느냐. 지금 이제 일간 차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기회라고 보느냐. 항상 많이 올랐을 때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 구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또 엔비디아에 우리 교훈에서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듯이 어떻습니까? 조정이 일어나기 쉽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가 선봉에 서서 전체 지수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6% 정도 올랐어요. 월간 단위를 봤을 때. 코스닥은 쉬어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냐면은 일간 차트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내냐? 1, 2, 3. 소위 말해서 3버텀, 3종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 쓰는 여러분께 이제 그 맥점 잡는 포인트가 바로 이 오실레이터인데요. 이것이 지금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 주리 앵커님께서 이제 금리 뭐 인하 가능성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잠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표 같은 건 별로 좀 몰라요. 관심은 없어요. 위원님은 거의 실전 매매. 그쵸? 실전 매매고 봐요. 우리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이 다양해요. 말하자면 심리적인 것들, 네. 수급적인 것들, 경기 지표, 아까 말씀드린 경기 지표라든가 기업들 실적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아,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렵죠. 네. 그리고 지표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주가는 먼저 올라 있거나 또 내려 있고 항상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하나 집적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게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차트.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식시장의 언어라고 그러고 이걸 자꾸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뉴스 같은 건 참 이해하기 쉽죠. 뉴스가 언제 나올까요? 어떤 종목이 아예 급락하던가 아니면 많이 올랐을 때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죠. 그러면 뉴스 따라잡기,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권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걸 설파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러면은 이거 길목 지키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거 하나, 둘, 이게 쌍바닥이 있고 쌍바닥 치고 올라갔잖아요. 거기다가 또 3버텀, 3종 바닥까지 만들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 이제 주식할 때 이제 그 객장에 한번 갔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밌는 그 경험을 제가 한번 했어요. 뭐냐면은 그 한 뭐 꼬마 한 5살 되는 녀석이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하는 얘기가 지 할머니 손잡고 온 것 같아요. 그냥 외치면서 다녀요. 쌍바닥, 쌍바닥, 쌍바닥. 주말입니다.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기 교육이네요. 조기 교육. 그만큼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유식한 말하면은 일본의 그 사케다 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케다 전법이 3030이 있어요. 뭐냐면은 3000은 내천자를 쓰면서 3종 바닥을 얘기하는 거고 30은 하늘 공자 위에서 이제 하늘을 있다 해서 30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3000을 그리는 겁니다. 아까 그 꼬마 녀석이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쌍바닥 아니고 3종 바닥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매물대도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왜 제가 7월 달에 좋게 보느냐. 주식하면 이제 맨날 이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뉴스 나오고 어떤 뭐 지표나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죽북 춘다는 거고요. 이 차트가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날씬한 개미의 허리 몸통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시험을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7월 달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잠깐만 6월 달은요. 7월 달은 패가 좀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 달 좀 희망의 7월이 되지 않겠는가. 아까 제가 코스닥 기회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또 새롭게 우리가 저점 잡는 게 결국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목 지키는 매매하면 7월 달 여러분들 좀 계좌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제 괜찮았던 섹터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차트와 함께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가지 못한 만큼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주식의 언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저 이번에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어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또 걱정이 많을 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매수를 하고 있을까?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네. 코스닥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남들보다 이제 빨리 또 좋은 자리에서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리 앵커님 저하고 지금 방송한 지가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번? 그렇죠. 한 달 좀 그러니까 넘어서 한 4번 2달 가까이 정도 되는 예. 근데 이렇게 멘트가 굉장히 좀 이렇게 창조적인 아, 발전하셔가지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때는 솔직히 주식 잘 모르셨나 그랬잖아요. 이제 나날이 일취월장 발전은 이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리 앵커도 답을 다 했어요. 그냥 남들은 어떻게 매매할까? 나는 이렇게 수익이 안 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딱 두 꼭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제도권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산업 그런 분석에서 반도체면 반도체 또는 뭐
석유화학이면 석유화학, 또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그쪽에서는 거의가 그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심층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펀더멘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이 회사가 앞으로 캐시카가 어떻게 창출될 것이니까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레이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펀더멘탈 분석이 기본적 분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개인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실전 매매를 하여 수익이 잘 나느냐. 그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주식시장이 언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게 딱 뭔지 아세요? 아하, 이거 정말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야, 이렇게 이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는구나.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거 하나하고 또 뭐냐면은 이 기술적 분석이란 뭐냐면 우리가 매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소위 말해서 칼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칼을. 그래서 항상 저는 문과 무를 겸비하시라. 무는 뭐냐면 펀더멘탈 분석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계좌의 실질적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바로 칼을 쓰는 법, 무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뉴스 같은 거 나왔을 때 쫓아다니면 여러분들 정말 수익 잘 나시던가요? 이렇게 하면 수익도 잘 납니다. 저는 어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일부 좀 상한가 간 종목도 봤는데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반도체 관련주, 내가 지금 순간 기억은 안 난다면 점 마켓 거의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바닥에서 계속 기다가 그냥 재료가 터지면서 급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급등 나올 때 여러분들 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정말 럭키하면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보편 타당하고 우리의 맥점을 잡아주는 게, 소위 말해서 그냥 헛발질 안 하고 똥볼 차지 않고 정확히 골대에, 뭐 우리가 찬다고 다 100% 골에 넣을 수는 없죠. 8, 90% 적중하는 게 뭐냐?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이것이 정말 제가 30년 동안 주식하면서 야, 이게 진짜 답이다. 물론 개인별로 어떤 보시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황금 맥점 전략이란 뭐냐면 계좌들이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단기 급등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거의 뭐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특징은 뭐냐면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잘 잡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점 맥점 잡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맥점이 아니고 저점 잡는다면 정말 두더지 땅굴 파듯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군뱅이처럼 더디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야, 익사이딩 하고 말이지 스포트라이트 받고 뉴스 따라 해야 돼. 예, 그렇게 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더 잘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100% 만약에 가다가 돌 하나 걸려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충격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말이 출발하기 전에 서서히 가속도가 붙는 그 자리가 바로 황금 맥점 자리다.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해요. 저는 솔직히 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면 저는 여기서 자긍심을 갖습니다. 급등주 추격이 아닌 철저히 저점 포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적중률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딱 1년 반 동안 황금 맥점 전략을 가지고 좋은 정보의 공방 코너를 여러분께 월요일날, 목요일날 모시고 있습니다. 적중률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년 반 동안 그 축적된 데이터의 적중률이 87%예요. 그러니까 10종목 중에서 8종목 이상이, 한 8종목, 9종목이 보통 당일에서 5일 내에 5에서 20% 수익을 줍니다. 이것이 참 신기할 정도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실제 예로 한 몇 가지 제가 예를 드릴게요. 이것은 있잖아요. 제가 오래된 것을 몇백 프로, 여러분들 지금 1월달 종목 가지고 몇백 프로 가지고 있다. 2월달 종목 가지고 몇백 프로 내신 분들. 그것은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저는 톡가 얘기할게요. 톡가 놓고 이 실전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란 뭐냐면은 누구나 똑같이 수익을 낼 수 있고 그것을 단기 안에 낼수록 더
적중률이 높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1월 달 저도 이따 그런 종목 소개하겠지만 몇몇 프로 난 거 지금까지 끝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있거나 그때 주리앤키도 그거 한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100% 이상 난 종목이 있냐고. 있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확실히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제 추측컨대 100에 1명, 1000에 1명이에요. 그것은 보편 타당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야말로 포장일 뿐입니다.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진짜 실사굿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정말 그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인생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PR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기업 내용을 아셔야죠. 아까 제가 펀더멘털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색조 화장품. 예, 라스트벨벳 틴트가 좀 대히트한다고 그래요. 틴트 뭐는 아시죠? 알죠. 아, 이게 딱딱 이게 나는 거 펄처럼. 네, 저 있습니다. 있죠. 근데 나 이거 보고 제 주변 분들 웬만한 분들 다 있더라고요. 네, 주변 분 아침 방송 수쟁잉크도 있다고 그러고.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더라 또 이렇게 생각해. 누가 손자가 투자의 현인의 워렌 버핏도 있고. 나 자꾸 생각하는 어떤 분이 그 손자하고 이제 마켓 같은 걸 간 모양이야. 가서 손자가 뭘 좋아하나? 이 장난감이 뭐지? 또 옆에서 많이 사더래요. 네. 그 종목을 샀다는 거예요. 그 종목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픽션이 아니라 팩트거든요. 네. 그래서 삐아가 바로 이게 벨벳 틴트가 이게 지금 1,100만 개 이상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매출이 384억에 영업이 42억. 장사 잘했죠?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봤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여러분께 자꾸 낮은 가격을 매수하시라냐면 많이 올랐을 때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저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황금 맥점을 개발한 거고 이게 바로 일시적 밑꼬리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한 100원 정도가 발행가인데 여기까지 낮은 가격에서 얼마나 좋아요. 이때에서 2연상 단 이틀 만에 얼마예요? 55%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듯 시간 지난 것보다 굉장히 빨랐죠. 한 번에 그치지 않죠. 이때도 또 한 번 이게 집중 우리는 모아가서 또 상한가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도 다 이게 급이 있고 레벨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저점 잡아야 여러분의 계좌 수익으로 옮겨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요즘처럼 물론 7월달 기회지만 장이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요. 정말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차곡차곡 캐시쇼요. 현금화 시키는 분들이 아마 실 계좌 수익은 겉모양 수익보다 훨씬 잘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틀 만에 55%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에서 DI입니다. DI는 싸이 부친께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버닝 테스트 장비가 있고 이건 삼성전자 밴더죠. 그 다음에 또 자회사 DF가 있어요. 이것이 HBM 테스트를 SK하이닉스에 납품합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보세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상승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막 몰려 다니십니다. 이게 보세요. 어김없이 몇 프로 빠진 줄 아세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한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건 토요일이니까 여러분 한번 자꾸 실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 낼 것이냐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96,000원 할 때 10만 전자, 12만 전자 간다고 그럴 때 우리 그때 이제 막 개미 통합 운동이 벌어지고 뒤늦게 그러면서 하루에 얼마 사신 줄 아세요? 1조 8,800을 매수했어요. 그때가 꼭지였잖아요. 똑같이 DI도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수익이 좋게 났고 그럼 박수를 쳐주시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30% 이상 빠졌을 때 우리는 가만히 지키고 있죠. 그러다가 이거 황금 맥점 전략이 뭐냐면 바로 하락이 일어나고 이평선 그러니까 밀집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이평선 정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밀집해서 양양 패턴 황금 맥점 전략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 친구들 다 아시죠. 넘버 5입니다. 그리고 상위 5%를 좋아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양음양 패턴에서 이렇게 갔는데 이때부터는 53% 여기서만 볼까요? 양음양. 그러면서 이때부터 4일 동안에 44%나 올랐다. 반도체에서 최근에 가장 시세가 났던 게 바로 DI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만 원에 매도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만 800원까지 갔죠? 매도 잘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라메디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라메디텍은 뭔 회사냐면 바늘 없는 체열기 핸디레이, 이거 국내에서 유일해요. 그다음에 초소형 레이저 미용 글로벌 진출이 있다. 지금 글로벌 탑티어 화장품 회사하고 이것이 또 ODM 계획까지 맺고, 저는 앞으로 이거 상당히 좀 유망하게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때 공략을 했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음선이 났을 때 이때부터 이거 가격 보세요. 이렇게 많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고 낙폭 메리트가 있잖아요. 싸게 사야 내 계좌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당일치기로 이제 VI가 걸리면서 좋은 시세 흐름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또 이제 7월달 희망이 이제 코스닥에서 희망을 찾자 그랬죠. 예, 그다음에 뭐 내일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월요일장부터 또 이렇게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종목은 제가 잠시 무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참 여러분들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릴게요. 30년 됐다고 해서 제 뭐 캐리어가 여러분들께 어떤 소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관록은 무시 못하는 거고요. 산전수전 겪고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 논리와 그런 것들을 정립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기회를 같이 해요. 저는 무방 때마다 이걸 강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로서 또 선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오른 종목. 그건 내가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오를 종목을 노리시라. 수익 날 종목을 노리시라. 근데 우리 대부분 95% 개인들 반대로 매매를 하시죠. 뉴스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황금 맥점 추적기가 있다. 오로지 실계좌 수익만 보시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 아시잖아요. 룬이 1290%, 뭐 또 한미반도체 1100%, 다 말토젠 1580% 얘기지만 그걸 끝까지 갖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수익이 바로 그때그때 수익 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당일에서 5일 동안에 얼마나 급등한 그 모습을 보였는지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나의 판단을 허락하는 노이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를 잘하셔야 돼요. 진정한 내 계좌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모양 그 수익이 아니고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전 매매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오늘 제가 뭐 주제는 꽤 여러분께 조언 드렸네요. 네. 종목을 저희가 매매할 때 이 종목이 진짜 좋다고 생각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100%는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률은 높이고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요즘 같이 이제 또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지 바로 한번 또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역시 저점은 우리한테 지금 뭐 장이 시장이 크게 상관없이 좀 수익을 주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네. 바로 바이오에서 S바이오메딕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방송 나와서 밤방송도 그렇고 아침 방송 이제 바이오 섹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테오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 많이 오른 종목 따라잡는 것보다는 그 눌림에서 맥점 있는 종목을 한번 보십시다 라고 해서 제가 아침 방송에 좋은 종목 공방콘에 들고 나온 종목입니다. 주식 쉽죠?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예, 뭘 보셨어요? 예, DI를 보셨잖아요. 자,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눌림에서 이평선 밀집이고 역전내망치 도지 나옵니다. 이거 이틀 동안 21% 올랐어요. 예, 그렇게 이거 하나 또 이해가 되겠고, 두 번째 대주전자재료가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실리콘 음극재, 이제 2차 전지도 볼 때 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을 물론 캐즘 현상에서 지금 다시 한번 뭐 리바운드 난다 하더라도 그건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를 볼 때 뭐냐면 첨가재를 보셔야 돼요. 말하자면 아까 말한 실리콘 음극재라든가 CNT 도전재, 예를 들어서 뭐 나노신소재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양음양을 포착해서 이것도 한 14% 좀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고요. 다 눌림이었죠. 상승한 다음에 눌림.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좀 지났지만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이때도 한 급등이 상한가 급등이 나왔고요. 대주 전자 재료가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라메디텍도 바로 이렇게 음선에서 공략해서 17%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린 IMT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저점에서 장이 어려워도 한 8% 정도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삐아 같은 경우도 이따 설명드렸지만 이거 아까 설명도 드렸죠. 이런 것들이 그냥 마디마디해서 실질적으로 10번 공략했다고요. 주식 쉬워요. 매도할 때는 매도하고요. 남들이 안 볼 때 황금 매점에서 매수하고 그들이 막 이제 그 포모 신드롬 때문에 쫓아올 때 우리는 저항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1000주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몇 주 살 수 있어요? 1200주, 1100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수익 그때 했고 또 최근 것만 해도 양음 패턴에서 13% 정도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을 때는 DI 같은 경우도 이것도 또 양양 패턴에서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지노믹 트리가 있습니다. 지노믹 트리는 뭐냐면은 얼리텍 C하고 얼리텍 B가 있습니다. 얼리텍 C가 뭐냐면은 바로 대장암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콜로라도보다 훨씬 더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싸요. 그래서 적중률도 높고요. 그래서 지노믹 트리도 이것도 눌림에서 좋은 상승이 일어났고 또 얼리텍 B가 이제 방광암을 진단하는 것이 남성분들 특히 혈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모멘텀이 됐나 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것도 한번 관심을 두십사. 물론 다시 한번 말씀 저점 잡아서 좋은 수익도 났고요. 그다음에 동방이라는 그 회사 아시죠? 동방도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뭐 하여튼 VI가 12% 올랐는데 뭐 시가 대비로 한 9%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이따가 또 우리가 심학습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점이 답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흐름들 잘 챙겨보시고요. 저희는 정리 후에 잠시 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일부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또 심화학습 저희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네,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참 수익 내는 것은 아까 이제 제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거기서 좀 더 이렇게 나눈다라면 세분화 시킨다라면 아까 조금 전에 공부한 게 바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고 그리고 또 내용 있는 종목들은 긴 시간을 가져가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기 매매한다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런 투 트랙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보시게 되면요. 주식은요. 진짜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는 뭘까요? 바로 물론 실효성 테마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정치인 관련주 그런 종목들 정말 내가 선수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땠냐고요. 그러니까 이 실효성 테마보다도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는 바로 펀더멘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그 회사가 다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회사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 나와서 늘 말씀드렸던 것이 첫 일성의 제4차 산업혁명주를 보시라 말씀드렸잖아요. 딱 이제 4년 반이 됐네요. 그때 아무도 저희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지나보면 알죠. 이건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저점이다 보면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업사이드 하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이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이 되겠습니다. 동사 잘 아실 겁니다. 변압기, 거기에서 뭐 타피가 아니겠습니까? 참 미국 참 이게 보면은 시대가 그 뭐 영웅을 만든다고요. 또 시대가 이렇게 또 대박주를 만들어요. 예, 이제 AI가 쏘아하는 모멘텀이 되겠죠. 전력난에서 미국은 이제 그 전력 인프라가 수십 년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이것 바로 그와 관련 종목이죠. 사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10월 26일부터 마디마디 여러분께 했다고 이것이 정말 325%, 350%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거 업데이트 안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나고 있다. 그렇게 계단식이죠. 참 특징이 계단식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을 이때 사셔가지고 맨 저점에서 제가 머니투에서 추천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건 현실적이 그렇고. 두 번째, 재활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전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우리가 하여튼 뭐 크게 수익이 난 종목인데 참 이 자리는 우리 함께 공부해 봅시다. 이게 소위 말해서 조주의 단계라는 거예요. 조주의 단계 좀 어려우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약간 좀 구식이라서 배운 그 용어가 그거니까 주식 입문에서. 조주의 단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를 쫓아 이렇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상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멀리 뛰기, 높이 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바닥에서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딱 이륙할 때 활주로에서 달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조주의 단계예요. 그러면서 차트가 만들어져요. 차트가 만들어져요. 우리 또 주례님께서 끄떡끄떡 하시는데, 이 만들어지면 이평선 밀집에서 이 또 변화 일어나요. 단계별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렸던 이때가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음선 다음에 이게 이제 딱 이게 강세 잉태이거든요. 마디마디 이렇게 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활용 전기 330%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1100%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 종목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래도 뭐 전문가로서 나름 그때 이제 작년 2분기에 했었어요. 그때 온통 시장은 뭐였습니까? 많이 오른 2차 전지. 말하자면 에코프로 삼형제라든가 온통 시장은 거기에 몰입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 그러느냐. 자, 반도체 업황이 지금 최악이다. 재고가 제일 많다. 적자 회사다. 업황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때가 바로 매수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PPT 자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입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업황을 보고 한미 반도체로 들어갔어요.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보시게 되면 3월 21일 날이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완전 저점에서 이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근데 작년 2분기니까 고니에서 1100% 올랐는데 이것도 바로 계단식 상승파동이 이러한 대표적인 얘기였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 주로 최근에 3월달, 4월달 등에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실히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거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까 제가 삐아 틴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봄 되면은, 뭐 여성분들, 요즘 뭐 남성도 화장하시는 분 많으니까, 여성분들 뽐내고 싶고, 조금 유정한 또 노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뭔가 거기에 대해서 메이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사이클을.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바로 언제 했냐면, 이 자료 보실까요? 아마 이때가 거의 3월 26일 날 자리예요. 그거 아무도 안 봤을 때입니다. 양음양 패턴? 이때부터 공략해서 계단식 상승. 아침 방송에도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거예요. 150%? 야,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겠네요. 똑같이 화장품에서 아이 패밀리 SC가 있죠. 이것도 이 저점에서 잡아서 역시 130% 정도나 급히 올라갔고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 지수가 보면은 답답해서 못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서 그 답을 구하자는 거죠. 또 하나, 어제 또 신고가 경신하는 게 바로 CNC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냐면, 날짜를 보면 4월 3일이에요. 긴 시간도 아니에요. 1월 달도 아니고, 3월 달도 아니고, 4월 달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언제냐. 한번 보실까요? 이건 또 두 번, 그러니까 우리가 마디마디 했는데, 4월 3일 날입니다. 4월 3일 날은 어디쯤 자리가 될까요? 여기입니다. 위수연 밑꼬리 패턴. 이거
좀 졸리시죠? 잘 모르시겠죠? 열심히 이런 듣고 것들을 놓치면 안 돼. 이게 이런 건 뭐냐면은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삐아도, 아까 삐아도 설명드렸잖아. 다 이런 패턴들은 뉴스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한테 큰 수익을 줘요. 이때부터 시작하고, 그래, 여기서는 놓쳤다 하자. 아니, 좀 시간이 됐으니까. 최근 거 보실까요? 저는 뭐 리스트리 최근 걸 좋아하는 뜨끈뜨끈한 거. 그게 바로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쯤 되느냐. 자, 상승을 누르면서 5에서 양이에요. 이때부터 또 계단식 상승 파동이라고 분명히 또 하나 잡히는 구간이 바로 음선 5개짜리입니다. 여기도 일선 밑꼬리 패턴 나오죠? 제가 이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또 한 번 잡힌 게 어디냐? 일선 밑꼬리 패턴. 아까 그 똑같죠? 처음 이게 포착됐을 때하고. 그러면서 좋은 상승의 흐름이 일어났고 어제 또 한 번 신고가 안 좋은 장에서도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점 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알테오제는 제가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좀 오래 되신 우리 패밀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여의도 주식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600%의 사나이로 만드는 게 바로 알테오젠이에요. 바로 SC 제형주사, 그걸 모멘트로 해서 그래서 좋은 정보가 나오면 이것도 이제 월봉 보면 이수연 밑꼬리 패턴이 되는데 이때 600% 상승했고 신고가를 경신해서 이게 정말 10배가 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제가 600%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단기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때 사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뭐 1580% 말씀을 드려도 이건 별로 비현실적이잖아요. 솔직히 해서. 들고 계신 분도 많지 않고 이렇게 고쳐서 빠지는데 누가 들고 있어요. 있지 않고. 근데 문제는 최근에 포착한 맥점들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일단 공부해 보십시다. 여기에요. 바로 이렇게 계속 강세 형태가 나타나고 또 하나 나오네요. 양, 음양 패턴. 그러면서 이것도 알테오젠도 최근 단기만 보더라도 한 75% 올랐다. 또 한번 공부하실 게 있어요. J2K 바이오. 맞나 틀리나 보세요. J2K 바이오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자, 아까 일선 밑꼬리 패턴이라고 그랬죠? 쉬워요. 알고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일선 밑꼬리 패턴이 자주 이게 포착이 되는데, 이때도 한번 양음에서 또 나오고, 예, 이게 이제 황금매출 전략 넘버 4예요. 그 다음에 음봉 5개짜리. 거의가 보게 되면은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자꾸 공부하시자는 거예요. 도지예요. 저는 장대 양봉 나온 종목을 거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 계절 수익이라면 낮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낮게 잡는데도 신기할 정도로 빨리빨리 오르죠? 예, 바로 J2K 바이오가 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삐아 또 한 번 나옵니다. 보세요. 일수형 밑꼬리 패턴이었죠? 아, 삐아가 또 한 번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카메라 보시면 음봉 5개짜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는 손이 안 나가요. 방송 절대 안 나옵니다. 주리앵커님 제가 방송 보는데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오를 때만 말씀하시잖아요. 왜 웃으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 나오기 전에 뉴스타기보다 이때면 상한가 뽑았다. 또 양음 나오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에코엠 드림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빨리 넘어갈까요? 이것도 가보세요. 5일선 아래 쌍둥이 패턴. 이거 제가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고, 낮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때 또 한 번 양음양 패턴이 나옵니다. 또 한 번 급등 나오죠.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좋은 상승의 그림이 나왔고, 뭐 태성은 실질적으로 제가 공략한 종목은 아닌데, 이것도 윗선 밑꼬리 패턴에서 약간 횡보하다가, 이게 이제 유리 기판으로 엮이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네요. 한국석유 같은 종목 공략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그럴 때 쫓아다니는 힘이 아니고 황금 맥점은 똑같죠.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쌍둥이 패턴 이거에서 포착돼가지고 97%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양이 있습니다. 우양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여기서 또 양음 나오면서 횡보할 때 포착돼가지고 84%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주님 시간상 에이스 바로 들어가면 좋겠네요. 에이스 들어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따 좀 무방에서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3,000당 제약이 있어요. 제가 3,000당 제약에서 얻는 팁, 이런 보세요. 이따 그 기자가 이상한 글 올리면서 쓰면서 이때 내렸거든요. 우리 이때 집중 매수했어요. 아침 마수에서 계속 AS 해드렸습니다. 낮방수들 이때 모아가시라고. 70%나 올랐네요. 이거 여전히 살아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까지 모니터링이 가세하면서
이제 뭐 황반변성, 아일리아, 그 바이러 시밀러뿐만이 아니고 이건 투트라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속적으로 보시고요. 정고점 돌파하면 한 18만 원까지 보시자.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예, 이거 제가 여러분들 아무도 얘기 안 나올 때, SML 아니야 나올 때 이것도 제가 한 8번 공략했을 거예요. 물론 아침 방송에서 이것도 좋은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꾸준히 보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삼천당제약과 우진엔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천당제약은 또 최근에 또 굉장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흐름들 잘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우진엔텍도 꾸준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포착주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예, 전력 관련해서 그리드 위즈라는 프레시한 종목이 있습니다. 가격 제작은 제가 무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방 설명도 이어서 바로 또 해주셔야죠. 7월 저는 항상 이 기회를 보거든요. 2월 달도 그랬고 7월 달은 우리한테 기회가 줄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은 항상 늘 그래왔듯이 매매를 잘하시고 저점에서 포착해서 위에서 매도 잘하고 매매 잘하시면 수익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7월 달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크호스 종목이 있을 거예요. 무방을 통해서 특히 아픈 계좌 가지신 분들 제가 하여튼 뭐 치유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말이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희망적으로 본다고 하셨으니까 기회 함께 잘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좋은 정보 위원과는 또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위원님.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이재상 위원의 파인 시그널 순서입니다. 먼저 저희 이재상 위원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이재상 한가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상반기 내내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하반기 때도 여러분들이 뛰어난 수익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계좌가 상승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월 달까지 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월인데 우리가 상반기 시장을 보면 굉장히 뭔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 답답했었고 뭐 하반기 때는 좋아질까 이거를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발굴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자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있으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거의 손실 없이 간다고 쳤을 때 개인들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점이 있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의 한계와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서 하반기 때도
큰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설명을 많이 드리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살아있는 종목들은 별 1개, 2개, 3개 중요한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별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계속 이 시간에 많이 설명드리는 이제 알테오젠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박스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절호의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을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알테오젠은 제가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매 주마다 거의 설명을 드리는 그런 종목인데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사서 묻어두면 갈 만한 종목을 달라. 뭐 이런 종목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제 이런 종목들이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펀더멘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흐름은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은 우리가 테르가제라는 그런 신약이 다시 또 식약청에 허가와 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허가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테르가제라는 거는 히알루로니다제, 이 필러에 들어가는 이런 성분인데 이거를 동물 유래로 이제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해외의 고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인간 유래로 해서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단가를 당연히 낮출 수가 있겠고 국내 시장을 또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알테오젠은 우리가 항암제에 대한 SC 제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까지 계속 봐왔지만 국내 신약도 다시 한번 나오면서 점프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식약청에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6월 말까지 원래는 상반기에 허가 등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났죠. 아마 거의 임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바로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까지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났다 안 끝났다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거래량이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그런 거래량들이 아직까지 형성이 돼 있고 여기 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렴이 다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주봉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거래가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봉상 거래가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상승하는 그런 구간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점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식약청 허가는 이 테르가제는 거의 유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한 이후에 다시 알테오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이 구간에서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올라올 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런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구간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여기서는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마지막 피크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왜 나오냐면 카페24가 이전의 고점 부근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대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야지만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지금 나오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페24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한 번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제 유튜브에서 이 쇼핑몰이 앞으로도 파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월등히 앞선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나왔을 때는 카카오톡 매출이라든지 카카오톡 쇼핑몰이라든지 네이버 쇼핑몰을 훨씬 더 앞설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죠. 그래서 유튜브 쇼핑몰이 활성화됐을 때 카페24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거죠. 자, 주봉 상태를 보면은 이 종목도 똑같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 이 구간을 보시면은
자, 작년 12월 달에 여기서 한번 고점을 만들었었죠. 고점 만들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더 큰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 유튜브 쇼핑몰이라는 이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데 유튜브 쇼핑몰이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벌써 이미 오래 진행돼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서 서서히 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AI에 대한 수혜주, 전력기기가 우리가 지금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 전력기기 중에서도 우리가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선 쪽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포스코그룹의 강세를 제가 예측을 해드렸고 그래서 포스코그룹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었죠. 이 올해는 LS그룹이 계속해서 강세를 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 전부 다 LS그룹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격 조정도 받았고 기간 조정도 받았는데 대략 뭐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거래량이 과연 많이 나올 것이냐, 그죠? 거래량이 많이 나올 것이냐.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여기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거래량들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매도가 다 나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3주째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주 조정받고 3주째 올라가고 있고 전고점 돌파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포스코그룹 관련주들의 강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 포스코 홀딩스라는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나올 때 중간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냈었죠. 그래서 이런 LS그룹 관련주도 직접적으로 AI와 관련된 이런 전선과 전력기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장하면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깜짝 수주가 하나 있었는데 1,062억에 해당되는 태양광 패널에 관련된 발전소 구축 사업 이런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사업 쪽에서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면서 LS 일렉트릭의 수익이 점점 커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력기기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있죠. 전력 관련주로 보면은 이제 재룡산업이라는 재룡전기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3일 동안 360억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가 최근에 저 구간에 높은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를 했다는 거는 훨씬 더 높은 구간까지 끌고 올라가겠다는 뜻이겠죠. 자, 다음 종목은 SKC입니다. 이 시간에 또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우리가 유리기판 하면은 몇 가지 종목이 있죠. HB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필옵틱스라든지 JNTC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필옵틱스는 왜 안 갑니까? 필옵틱스는 왜 조정을 받고 지금 움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정받고 모든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회사가 다르고 거기에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컨디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받는 구간도 다 다르고 조정받는 크기도 훨씬 더 달라집니다. 당연히 매출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SKC는 우리가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2차전지 쪽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 종목들이 요즘에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2차전지 종목에도 불구하고 SKC는 벌써 이전 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전 고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조정을 받았다. 거의 한 7거래일 연속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틀 동안의 움직임이 드디어 이제 조정을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가 왔는데 우리가 이제 상승폭으로 보면은 자, 이런 구간이죠. 자,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또 조정을 받고 조정이 없으면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차익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형성되고 있고 바로 이 구간은 제가 여기서 이제 월봉 차트를 안 보여드리지만 월봉 차트로 보면은 바로 20만 원의 고점을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만 원의 조정을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 뭐 물론 한 방에 돌파해서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서 더
더 큰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서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보시다시피 SKC가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거래량은 줄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줄은 조정을 잘 마치고 나서 지금 현재 5주선에 걸쳐 있죠. 5주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가 다음 주에 상승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다시 한번 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JNTC 이 종목도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실제로 유리기판 시제품을 내놨다 이런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강해지기 시작했죠. 위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JNTC는 이러한 강한 조정을 받았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SKC는 한 7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고 JNTC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반 이상의 조정을 받았고 필옵틱스는 거의 2달가량의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옵틱스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필옵틱스는 제가 언급을 안 드리지만 필옵틱스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조정이 완료가 되면 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묶어서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SKC도 그렇고 JNTC도 그렇고 결국은 AI, 기승전 AI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JNTC의 주봉을 보시면은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거래량은 줄었다. 이러면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일단 상승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온다면 저로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신고점을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 양봉이 2개째 나왔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마지막 3파동, 그러니까 세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의 피크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 소비 관련주들, 뭐, 우리가 기승전 AI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두 마리의 용이죠. 네, 재룡산업, 재룡전기. 네, 원래는 재룡전기가 대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올라온 걸 보면은 3월 달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네,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많이 올라왔고, 네, 4월 달부터 5월 달, 6월 달 사이에 조정을 많이 겪었는데, 조정이 다 끝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드디어 나타내기 시작했죠. 자, 이제 포착된 지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맥점에서 포착이 됐죠. 네, 계속 이런 박스권이 나왔을 때 저런 구간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JNTC의 2달짜리 조정 그리고 재룡전기는 여기 한 달 조금 넘는 조정인데요. 저런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훨씬 더 강한 피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우리가 가격의 레벨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박스권을 다시 한번 치고 가서 박스권을 또 만들어주는 이런 양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우리가 이 전력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 종목이 더 갈 것이냐 아니면 못 갈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설명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재룡전기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3주째 올라갔고, 주봉 상태가 거의 이제 1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약간 줄었죠. 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거래량들이 기준이 되고, 저만큼의 거래량이 주봉 단위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향 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인데요. LIG 넥스원입니다. 이게 이제 방산주인데 최근에 방산주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시름을 안고 있는데 최근에 중동 지역 정세가 또 불안하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미국 정보망에서 파악하기로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지금 거의 임박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마침 방산주가 굉장히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LIG 넥스원이 전일 외국인 기관이 한 136억을 샀고요. 이 회사는 이제 1분기 깜짝 실적도 나왔는데 실적이 39%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구간은
저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런 종목들이 정말 대세 상승으로 가는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 우리가 기준을 삼았을 때는 1년 만에 바닥에서 나온 최대 거래량이냐 아니면 전일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그 이후로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았죠. 거의 3달짜리 조정을 받았는데 저렇게 박스권 조정을 강하게 받았을 때 큰 상승이 나온다. 이거는 뭐 거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절대적인 원리. 강한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난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이 구간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22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치면 우리가 단위별로 나눴을 때 25만 원, 또 25만 원 돌파하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설정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냐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여기서 나왔던 이제 500만 주 이상의 저런 거래가 하루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고점에 왔구나, 매물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넓은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방산주가 앞으로도 수급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전부 다 차익 실현이 나올까요? 이런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S 그룹 관련주들 제가 몇 번을 설명드리지만 LS 그룹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매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계속 그 추세를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들이 바로 LS 그룹 관련주라는 거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LIG 넥슨 이런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추세는 뭐 이따가 이 LIG 넥슨에 대한 최고점에 관련된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슨의 주봉이죠. 뭐 주봉으로 보니까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2월 달에 대량 거래가 그대로 살아있다. 그죠? 자, 이번 주에도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거래량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지금 그냥 사셔도 여러분들이 사도 투자 대비 가성비 차원에서 얼마나 상승할지가 관건이겠지만 어쨌든 LIG 넥슨은 지금까지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서현이화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인도에서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10월달 상장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지금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지금 13거래를 연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품주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전년도에 매출이 3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931억이고요. 지금 어제부로 시총이 5,9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주식을 이 종목은 저평가다, 이 종목은 고평가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우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평가라고 해서 다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은 실적 대비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시면은 서현이화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2주 전에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지난주에는 거래가 줄었죠. 거래가 줄었고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바로 이전 고점 부근이죠. 1월 달에 이 고점 부근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은 서현이화가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차의 인도법인 10월 달에 IPO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8월 달, 9월 달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뉴스 때마다 자동차 부품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APR입니다. 자, APR 뭐 우리 대표적인 그 메디큐브라는 뭐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기금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한 3천억 정도 물량이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요 구간에서 제가 이제 카운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연기금이 조금 매도가 있었어요. 네. 연기금 매도가 좀 있었는데 이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부진한 과정에서 뭐 포트를 바꾸려고 일부는 교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네, 3천억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 네, 연기금에서 3천억. 그래서 이 3천억 물량들을 믿고서 기다려 보면 우리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서도 아직까지 또 300억 정도 남아있는 그런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손들이 매도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끌고 가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난주에 거래가 많이 줄었죠. 그 전주에도 거래가 좀 줄었는데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주봉상 캔들로 봤을 때 시가 종가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거의 다 끝났다. 그래서 아마 장대 항봉을 뽑을 수 있는 구간이 아마 다음 주나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지금 2주째 거래가 줄고 있죠. 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이 이제 흥구석유입니다. 이 흥구석유는 우리가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맥점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네, 흥구석유를 제가 이제 8시 저녁 8시 방송에서 드린 날이 바로 요 날인데 3박 4일 만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은 일단 힘을 받으면 바로 이제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목이 끼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해서 매매를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런 종목은 굉장히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죠. 샀을 때 돌파 또는 강력한 상승 또는 상한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면전이 임박했다. 이게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미 정부 당국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 정부 당국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고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바이든 재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순간 이스라엘 지원 범위가 커질수록 결국은 이 중동에 전면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글로벌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대신 우리 증시에서는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동 지역 정세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흥구석유입니다. 근데 흥구석유뿐만 아니라 뭐 한국석유도 있고 또 해운주들도 더 급등할 요소들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흥구석유가 조정을 최근에 많이 받은 상태에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잡고 있죠. 이 바닥도 결국은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네, 추세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고점 추세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또 25,000원까지도 가능한 네, 원리상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지만 이게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치고 갈 가능성이 점점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동 지역 정세라는 거는 아마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만 이미 미국 정부 당국에서 예측하고 있다는 거는 거의 이제 확전 양상이 다시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가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해지 전략으로 보면 우리가 흥구석유를 일부 또 매수해서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또 다른 종목이 빠지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매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흥구석유가 주봉상 봤을 때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뭔가 새로운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네,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치킨 3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월 달까지 해서 이제 상반기 마감이 잘 됐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때 주요 종목들 하반기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마무리 이재상 위원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흐름들 짚어보셨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파인 시그널 전략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재상 위원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시황 이야기 흐름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일정들 좀 대비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에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의 다음 주의 일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죠. 뭐 다음 주에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FOMC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완전히 디커플링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연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FOMC에 대한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수 대비보다는 종목별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황에 대한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설명 다 해주신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포착주 AS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할게요. SKC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글라스 기판 관련주인데 잘 가다가 잠시 쉬었어요. 근데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시작할까요? 네, 지금 뭐 SKC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결국은 AI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유리기판 쪽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이 시간에서 유리기판에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뭐 필옵틱스도 설명드렸고요. 뭐 JNTC도 최근에 보면 굉장히 강세를 띠고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JNTC는 이미 시제품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가 미국에서 미국의 보조금을 1,000억이나 받으면서 또 유리기판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7거래일 정도 조정을 연속적으로 받다가 20일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조정을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자, 2차전지 뭐 소재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 소재 사업은 아무래도 지금 좀 2차전지 자체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보다는 이 유리기판 쪽의 강세로 인해서 자, 지금 이제 이 종목의 월봉을 보시면요. 2021년도 11월 달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당시에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거의 2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고 지금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움직였던 거는 SKC가 올해 초부터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는 2년 동안 저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지금은 상반기 동안 올라온 폭이 거의 1년치에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마 전고점을 뚫기 위한 돌파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AI가 시장이 확장됨으로써 계속해서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우리가 29만 원 이상까지 전고점 돌파까지 예상을 해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주 전고점 돌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LS 일렉트릭입니다. 전력설비, 전력기기 관련주죠. 굉장히 잘 가다가 좀 쉬었잖아요. 최근 3거래일은 그래도 이렇게 쭉 상승을 네. 그렸더라고요. 네,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한 달 조정 받는다 그러면 진짜 절호의 매수 찬스입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4월 달 말부터 5월 초까지 한 2주 정도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거든요. 지금 이제 조정을 마친 구간, 이 조정을 마친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4거래를 연속해서 순매수를 했는데 한 37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2일 동안 기관은 2일 동안 한 2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은 결국은 추세 자체가 깨지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런 큰 손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을 때는 큰 손들이 매도를 하는지만 파악을 하면은 같이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공략하기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5월 29일 24만 4천 원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을 마치고 신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LS 일렉트릭입니다. 7월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다음 주 전략도 세워봐야 되잖아요, 위원님. 바로 네.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전략 중에 SOP라는 종목을 가져나왔습니다. 이 SOP가 과거의 아프리카 TV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어제 저녁 시간에도 똑같은 이 종목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TV가 움직였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최근에 뭐 미국에서
이 경쟁사가 퇴출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수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나서 뭐 해외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 시장을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또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강한 조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프리카 SOP가 지금 한 3개월 반 정도를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아까 이제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은 저런 기간 조정을 많이 겪을수록 강한 상승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이 3개월 이상 이렇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 조정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장중에 14%까지도 올라갔는데 이건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지금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가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가에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12만 원, 목표가는 1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매출이 30.6%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55%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 종목의 고점을 보면은 2021년도 11월 달에 23만 9천 원, 그러니까 25만 원 직전까지 갔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13만 원대니까 거의 뭐 반가격, 네, 반가격 이하이기 때문에 반가격 부근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1차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간다고 하면은 뭐 20만 원 근처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조정을 걸으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SOP 만나보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보시고요. 이번엔 저희 또 방송 끝나고 이후에 무방 준비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작년에는 그 포스코 그룹 관련주로 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LS 그룹을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거의 10월달, 9월달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AI 시장이 확장되면서 그런 이슈가 붙으면서 LS그룹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LS그룹이 대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도 충분한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세 상승하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이제부터는 7월 달부터는 우리가 하반기에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알테오젠이 지금 350%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고 제가 아마 이 시간에서 아마 알테오젠은 뭐 거의 한 50분도 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알테오젠처럼 계속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7월 달에도 7월 달 이후에 하반기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MTN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재상 위원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알짜 정보들 얻어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꼭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시청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머니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